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매생이 클럽 친구들. 네. 우리 어제까지 매생이 클럽 글쓰기 특강 했었죠? 네. 끝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네. 좀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죠? 네. 우리 다음 특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 글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수학 잘하는 법 알려줄 거예요. 수학 잘하는 법. 네.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하죠? 수학 잘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수학을요,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나는 수학이 좋아요. 나는 수학 문제 풀 때 엄청 기분이 좋아요. 나는 수학 공부가 재밌고 쉽고 좋아요. 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네. 우리 친구들 수학 좀 부담스럽죠? 별로 안 좋아하죠? 막 수포자라는 말 알아요? 수학 포기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은 수포자라고 하는데요. 수포자들이 빠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생기고요. 4학년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이 생깁니다. 수포자들은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오늘 잘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 네, 무조건 확인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풀었죠? 수학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나서 역시 나 잘 풀었어. 이 문제 쉬웠어. 나 잘했어. 라는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다시 문제를 처음부터 읽으면서 확인을 하세요. 어, 분명히 맞은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해서가 아니라요. 그렇게 해야 이 문제를 정말 확실하게 맞을 수 있어요. 확인하는 거 귀찮아요. 귀찮죠. 귀찮아서 확인 안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하는데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해요. 그리고 더구나 문제집을 풀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나도 모르게 조금 긴장하고 잘 풀고 싶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나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아주 쉬운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는 거고요. 확인을 해서 실수한 문제를 찾아내면 나는 그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쉬운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선생님 아들이요. 6학년 아들이 어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다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는 좀 풀기가 아직 실력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왜 풀었나 다시 따져봤더니 글쎄, 네. 200 곱하기 300을 문제 중에서 200 곱하기 300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200 곱하기 300은 6만이에요. 6만이 정답인데요. 글쎄 200 곱하기 300을 뭘로 계산했냐면 500으로 계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0과 300을 곱한 게 아니라 더해버렸어요. 이 6학년 남학생이 200 곱하기 300을 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죠. 근데 이렇게 틀려버린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순간의 실수로 그걸 틀리고요. 확인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문제를 겨우 더하기, 곱하기 문제로 틀려버렸어요. 그것만 맞았으면 아주 아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 이런 실수들이 우리 교실에서는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학교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안 본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시면요. 시험지를 이렇게 푸는데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푸른 시험지를요. 다 풀고 나면 1번부터 다시 점검을 해요. 끝번까지 점검을 하고 조금 불안한 것 약간 이거 좀 약간 확실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요 따로 표시를 해둬요. 별표로 표시를 해뒀다가 전체 점검이 끝나고 나면요 그 문제만 다시 또 보면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3번, 4번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수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일단 풀고 나면 그냥 다 했어요 하고 이렇게 엎드려요. 다 풀었어요 하고. 이 친구들은요, 한 번만 더 확인을 했다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걸 귀찮아해서 그냥 틀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실수해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을 가르칠 때 겨우 한 번만 풀고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 낙서하는 친구들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 친구를 막 당장 일으켜서 더 확인을 시키고 싶은데 시험 시간에 그건 자기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제로 확인을 더 하라고 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시험지를 받으면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나 이거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우리 매생이 친구들이요, 시험 문제를 풀 때, 문제집을 풀 때도 수학을 풀 때요, 한 번 푼 문제를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훌륭하고 유용한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엔 그 습관을 만들긴 정말 어려운데요. 그 습관을, 이게 한 번 내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것도 힘들지 않아요. 우리 매생이 클럽 처음 글쓰기 할 때 어려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매일매일 쓰고 나니까 쓸 때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죠? 수학을 2번씩 확인하는 습관도 똑같아요. 이제 처음엔 어렵지만 내가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걸 나한테 딱 장착해 놓는다 생각하고 언제나 다시 확인하는 습관 꼭 기르세요. 두 번째는요. 수학 공부를 할 때요. 집에서 우리 문제집을 풀거나 교과서를 풀거나 학습지를 풀거나 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풀 때요. 반드시 공책에다가 풀어보세요. 문제집에 거기 문제 푸는 칸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칸이 없는 문제는요, 따로 거기다가 풀이 과정을 쓰시오 라고 해서요, 이렇게 칸이 줄로 쳐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문제가 나와 있고 답 쓰는 칸이 있는 문제라면요, 요것을 공책에다가 풀이 과정, 식을 쓰고 답을 쓰고, 식 쓰고 답 쓰고, 예전에는요, 답만 맞으면 맞았어요. 답만 맞으면 아무리 그거 내가 푼 게 아니고 그냥 찍어서 0 이렇게 썼는데 우연히 답이 0이어서 맞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이 풀이 과정,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풀었느냐 모르느냐를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했던 식을 보고요. 그 식이 맞았고 답이 맞아야만 이 문제를 맞았다고 인정해줘요. 물론 지금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식을 쓰시오 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답만 쓰면 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답만 맞추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공책에 기록이 남아 있으면요, 내가 다시 이 문제를 확인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점검할 때, 이 문제에 실수가 없었나,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알고 풀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요, 아직 공책을 쓰고 글씨를 쓰는 게 어려운 1학년 친구들은요, 아직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2학년보다 나이가 많다, 2, 3, 4, 5, 6학년이다 라고 한다면요, 공책 한 권을 마련하세요. 공책 이름? 수학, 수학 풀이 과정, 수학 배운 공책, 자기가 공책 이름 정하고요. 그 공책에다가 문제가 딱 그 문제집에서 19쪽의 문제면요, 여기 공책에다가 19쪽에 3번 문제면 3번 이렇게 딱 쓰고요. 거기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식을 거기다 쓰세요.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쓸 때 내가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 식이 아니라 내가 풀이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쓰는 연습. 우리 이제 글쓰기 특강 하면서 쓰는 거 많이 어렵지 않죠? 쓰는 거 손에 힘이 많이 붙었어요.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하나 쓰면서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답 얼마 이거를 공책에다 쓰는 거예요.
쓰면서요, 내가 어떤 생각에, 내 생각의 흐름도 관찰하고요, 그리고 수학을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도 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지 않아서 어색하거나 공책에 쓰는 게 귀찮았을 거예요. 공책에 쓰는 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쓰거나 대충 문제집 밑에다가 막 후루룩 풀어서 그냥 답을 쓰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귀찮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많죠? 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나에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하나하나 습관 만들고 연습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쨌든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 나 정말 할 거 없어. 너무 심심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네, 풀이 과정과 그 다음에 식을 공책에다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네,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처음은 무조건 힘들어요. 근데 둘째 날이 되잖아요. 절반도 더 힘들지 않아요. 완전히, 네, 어제 그렇게 내가 힘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둘째 날부터는 훨씬 덜 힘들고요. 습관이 잡혀가면서 3주, 4주 잡혀가면서는요, 내가 이걸 언제 힘들다고 했었지? 내가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나 지금 하나도 안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게 언제 그렇게 힘들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첫날은 무조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이제 오늘 주말에 쉬는 친구들 있으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할 때는요, 네, 수학 공책을 하나 마련을 하고 수학 문제집과 수학 공책을 나란히 놓고 예쁘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요, 우리 그 글쓰기 특강한 거, 글쓰기 한 것들 우리 엄마들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카페에다 올려주시잖아요. 수학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수학도 그냥 이렇게 막 날려서 풀고 머릿속으로 풀고 했던 친구들 있다면, 네, 요거를 공책을 놓고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써서 풀이 과정과 정답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들은요,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려주면 선생님이, 네, 좀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 수학도 이렇게 글쓰기의 힘으로 잘 하는구나. 결국 우리 글쓰기 특강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글쓰기 특강은 아무 거라도 먼저 열심히 쓰다 보니까 재미있어지고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죠. 우리 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의 원리는 모든 과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하면 좋은 점이요. 네, 수학은 다른 과목들의 기초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학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는 힘이 정말 많이 길러져요.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수학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겨우 수학 문제 하나를 풀고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나는 내 머릿속에 뇌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선생님 영상, 선생님 강의 열심히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 머릿속의 세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독서라고 했잖아요. 독서처럼, 네,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네, 여러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요, 수학이 어려워요, 싫어요, 문제 풀기 귀찮아요. 네,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알아요. 아는데 수학을요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다른 것들도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고요. 수학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책에 차분히 네 차근차근 풀어 나가다 보면요 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안 틀릴 문제들을 맞고 하면서 나 수학 좀 잘하네 라고 느껴지면요 이제 나는 수학이 그렇게 싫지 않을 거예요. 수학이 너무 싫고 힘들었던 친구들이라면요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면서 꼭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내일은 매생이 클럽 2기, 네, 새로운 특강, 네, 회원 모집이 있는 날입니다.
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말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